이거 내 얘기잖아? 진짜 많은 문장이 남았는데 천재를 만나면 비켜줘라. 만났을 땐 비켜주고 난 내 길 가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약간 관점의 전환이긴 했어요. 이거 재장편데 지금 이분 말씀 다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나 무슨 얘기 삼국지가 너무 제 취향에 맞는 컨텐츠예요. 어떤 점에서? 리더 역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장래희망 그 생활 통지표에 보면 CEO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터졌어.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책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이거 양자 물리학책이거든요. 이걸 보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 진짜로? 네. 저희 팀이 콘텐츠 헤비 유저다 보니까 각자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콘텐츠 뭐가 있는지 전 기본적으로 완전 컨텐츠 헤비 유저여서 특히 드라마 좋아하니까 볼 수 있는 드라마는 거의 다 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언슬전이 제일 이분이랑 같이 언슬전에 좀 빠져 있었죠. 10화까지 다 봤죠. 저 그럴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줄줄 짜. 근데 주딘 로맨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신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리더들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회사 생활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는 이 1년차들의 사실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 처음에 기자 생활했을 때 동기들도 생각도 진짜 많이 났어요. 약간 동기 간의 끈끈한 그런 것도 보이고 누가 그만두려고 하면 사직서 찍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별로 그 장면은 공감은 안 갔지만 같은 드라마. 어쨌든 처음에 조금 되게 낯설던 동기들끼리 점점 합이 맞아가면서 좀 친해져가는 끈끈해져가는 그 과정은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거 재장편데 지금 이분 말씀 다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나 무슨 얘기 야구.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승엽이 홈런왕이었죠. 그래서 그때 되게 센세이셔널 했을 때여서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니까 그때 되게 재밌었고 그러고 한동안 안 보다가 성인이 돼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 다닐 때 맨날 야근했거든요. 그럼 6시 반이 되잖아요. 다들 그때는 DMB가 있었어요. 알아요. 6시 반이 되면 다들 자기의 핸드폰을 이렇게 앞에다 놔둬요. 그리고 안테나를 쫙 빼. 뭔지 알죠? 저랑 옆자리 대리랑 뒤에 뭐 차장님이랑 이렇게 다 키면 각자의 야구 중계가 이렇게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9시 반까지 야근하고 이제 10시쯤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완전 남초사회 집단에서 야구를 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고 왜냐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야구랑 삼국지가 진짜 삼국지도 엄청 좋아하세요. 삼국지 완전 빠거든요. 원래 좋아했어요. 삼국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이문열의 평역삼국지 10권짜리. 그걸 제가 지금까지 한 수십 번 본 것 같은데 삼국지가 너무 제 취향에 맞는 컨텐츠예요. 어떤 점에서? 리더 역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장래희망 그 생활 통지표에 보면 CEO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터졌어. 아니 전 대표나 사장은 봤는데 CEO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 없는 거지. 근데 경영에 하고 싶은 거죠. 네, 삼국지에 수많은 리더가 나오잖아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조직 안에 인간군상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지도 재밌었고 야구도 마찬가지인 게 약간 팀에 선수단이 있으면 그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렇게 오래 보면 보이거든요. 아, 쟤는 약간 리더 역할하고 얘는 중간 관리자 역할하고 이런 게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강민호 선수를 제일 좋아하는데 즐겁게 야구하자가 자기의 모토예요. 늘 경기장에 인상 쓰고 나오지 말자. 항상 웃는 얼굴로 하자. 그래서 저도 보면서 출근했을 때 표정을 좀 밝게 하자. 박민호님 감사합니다. 박민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 8연패 막 9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감독이 어떤 식으로 팀을 리딩하는가 밑바닥을 어떻게 치고 올라오는가 이런 거 보는 거 재밌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네. 네, 왜냐면 저는 유튜브까지 다 보니까 아. 네. 보면서 저희 팀 유튜브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도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요. 네. 이 모든 게 야구 인사이트로 굴러가는. 시작은 삼국지고 이제 야구도 하시고 근데 아레나를 진짜 잘 짜시긴 해요. 아 진짜? 딱 적재적소한테 이 친구는 이걸 시켜야 돼. 이게 되게 딱 맞으세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눈치를 덜 보는 것 같아요. 팀원들 눈치를. 눈치를 보셨어요? 1, 2년차 때 느껴지지 않겠지만 엄청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욕은 디폴트로 먹는 거니까 그냥 자신 있게. 이건 뭐야? 이거 이분이에요. 새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진짜. 주디의 취향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현재학과 티어도 그 안에 가상 아이돌을 막 진짜로 그쪽에서 기획해 놨었잖아요. 드라마인데 뭔가 곁다리 깍두기 같은 거를 진심으로 약간 해버리는 그러니까 걸 세계관을 좋아해요. 창조해서 드라마에서도 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해서 엠카 출격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이런 재밌는 놀이의 기획을 좋아해요. 그리고 서그 교수님은 그냥 계속 봐요, 계속. 거의 지금 왜? 동기화. 그 첫 질문이 너무 좋아요. 직장에서는 행복하게 일할 수 없어.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늘.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데요.
김창욱님은 사실 대학교 때 한번 강연을 오셨어요, 학교에. 아, 정말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 그냥 봐요. 이분이 그 공황장애가 오셔가지고 성당 오래 가시고 6개월 동안 말 안 하시고 이런 에피소드?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고 자기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보는 걸 좋아해요. 김창욱님의 팬이 많은 이유가 있었구나. 이분은 누구죠? 이거는 메이 세이몬즈라는 가수인데 이촌역에서 가끔 출근길에 내려서 커피를 사요. 근데 거기에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 유튜브 뮤직으로 검색해서 나온 사람인데 어떤 게 매력이에요? 이게 약간 재즈랑 보사노바랑 팝이랑 섞여 있어요. 묘하게 계속 듣게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음악을 어떤 식으로 발견해서 들어요? 저는 무조건 검색이요. 한동안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아무 노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가끔 꽂히는 거 있으면 엄청 간절하게 찾아봐요. 도대체 이게 뭔데 딱 머릿속 들어왔지 이렇게? 스텔라는요? 저는 거의 영상에 들어가 있는 OST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음악을 음악 자체로 발견하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안 들어서. 음악을 거의 음악 안 안 들어요? 들어요? 저 사실 잘 안, 저 책 읽고 이제 막 이러니까. 숲이 있어 행복의 정복을. 버트런트 러셀이 쓴 건데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걸 제가 그냥 아침마다 항상 갖고 다녀요. 힘들 때 마인드 세팅을 하는 용어. 약간 소피의 성경 같은 거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 여기는 반야신경을 필사하고 저기는 행복의 정복을 읽고. 출근길에 약간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거는 약간 토템같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 엄청 많이 회독했어요. 오해독. 다들 어쨌든 콘텐츠에 의지를 엄청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내 얘기잖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정생존자 미드. 어. 저 지정생존자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한 4-5번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리더십 컨텐츠예요. 이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근데 저는 미국 정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웨스트윙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세상에 똑똑한 캐릭터들이 다 모여서 세상의 난제를 약간 설전으로 풀어나가는데 그 대사량도 엄청나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 나의 삶은 한낱 이런 인생.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취준생일 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언슬정은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약간 그런 에피 있었잖아요. 나도 똑똑한데 동료가 갑자기 막 교수들한테 되게 신임받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또 하나는 약간 후배들을 이제 혼내야 하는 역할이 됐을 때 어떻게 잘 혼낼 것인가. 그때 구도원 캐릭터가 약간 혼내는 게 어려워도 혼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저도 팀장일 때 부정적 피드백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매번 이걸 미루거나 약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가끔 혼나면 되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혼낸 적은 없잖아요. 혼낸다는 게 기준이 좀 달라. 회사에서 혼내는 게 뭐예요? 혼낸다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혼낼 수가 없고 요즘은 그냥 약간 피드백을 주는데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스텔라는 제가 뭐라고 100% 혼내겠어요? 부정적인 것만 주시진 않죠. 그건 소피가 잘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편집해야겠다. 그 정도 피드백 많이 받는 내 입장으로서 막 이래. 아니, 분명 주시긴 한데 그래도 좋은 점도 말을 해주잖아. 근데 저는 정확하게 칭찬할 거를 팩트로 딱 주세요. 그러면 그게 되게 크게 와요. 저는 원래 기준치 기대치가 되게 높아서 저는 사실 칭찬을 많이 하지 않으셔서 좋았어요. 왜? 왜냐면은 스텔라가 한 진짜 칭찬이 있고 그냥 잘했네 잘했어 그냥 이렇게 이거는 저는 들으면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뭔데요? 팩트 기반, 팩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잘했다라고 그 기준치에 딱 맞췄을 때 하시는 게 1년에 한 2번 정도 있는데 근데 그게 크게 남아요. 받을 땐. 한 사람은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 까먹으면 어떡해. 부정적 피드백 했던 것만 기억이 남고 긍정적 피드백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박찬욱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정말 부정적 피드백은 다 이렇게 지나가고 긍정적인 피드백만 기억한대. 사람들이 이번에 그거 칭찬했잖아 이런 것만 기억한다. 그래서 본인이 초반에 그렇게 영화를 여러 번 실패했음에도 지금까지 버틴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저랑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책을 맞아, 저도 그래요. 네네. 네. 그 중에서 되게 많이 봤던 게 히사이시조의 음악 얘기랑 미식견물록. 히사이시조가 글도 잘 쓴다는 걸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자기가 쓴 건데 그걸 너무 유려하게 쓰셔가지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진짜 한 권을 다 읽게 되거든요. 소피는 되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지브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든 게 지브리로부터 시작된 관심사예요. 이거 미야자키 하야오의 출발점이라는 책도 미야자키 하야오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79년부터 96년까지 했던 모든 인터뷰를 한 군데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진짜 두꺼워요. 이만해요.
이거 보다 보면 단순히 집요하게 일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집요하게 일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피가 집요하구나. 소피는 지금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도 약간 찍어서 확 밑으로 책 한 권을 되게 여러 번 보나 보다. 맞아요. 왜냐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다시 읽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힐링이 곧 자극제인 게 이게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힐링이 되면 아 이제 나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해방일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출퇴근할 때 그 너무 힘들고 그 진짜 현실적인 드라마여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생도 좀 현실적이긴 했어요. 이솜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있는데 남초 집단인 금융사에서 혼자 여자 대리예요. 약간 스텔라.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했었죠. 은행 생활이 너무 생각났고 비밀의 숲도 마찬가지로 시즌 2에 가면 배두나가 경찰청 본청에 들어가서 거기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버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배두나가 울 때 저도 울었죠. 네, 다 울면서 봤던 드라마예요. 너무 공감 가서. 진짜 스텔라는 다 오피스. 네, 오피스물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줄이요. 두 가지 다 스텔라가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정말요? 승부도? 승부도 이거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저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영업이 잘 되는 타입이에요. 제가 추천을 되게 많이 하는데 추천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거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허들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들 높은 분이 추천해 주시면 사실 시간 낭비할 그게 없어요. 나중에 사업하면 큐레이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부는 좋았던 게 이게 스승의 성장 스토리거든요. 원래 대부분의 성장물이 제자의 약간 성장기를 그리는데 인물을 다면으로 다룬 게 좋았어요. 제자로 나왔던 유아인이 한 번도 웃지를 않거든요. 스승을 이겨서 웃을 수도 없어. 근데 질 수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잘 되고 싶고. 전 정작 추천해놓고 아직 보지 않아요. 저는 주디 이렇게 흘러서 제가 또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바이포엠에서 사실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기사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네 바이포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은은하게 녹이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네. 콘텐츠 기업이 근데 사실 요즘 다 고민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 리스크가 왔을 때 네. 그걸 숨기는지 아니면 정면으로 내세우는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잘 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뭐지? 기획이 미쳤다 싶은 컨텐츠. 이건 제 거예요. 에다노크 소설이다. 이거 몰랐나요? 네. 이 책 진짜 좋아요. 컨셉이 되게 좋은 게 읽다 보면 에다노크의 자전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할리우드 배우야, 남자야. 심지어 이혼했어, 최근에. 에다노크 이혼한 할리우드 남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본인이랑 똑같이 해놓고 본인이 그때 느꼈던 거를 약간 소설의 포맷을 택해서 서술을 했는데 되게 잘 썼어요. 지금까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자로서도 에다노크는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채널 15연 이건 제일 최근 컨텐츠인 것 같은데 나영석 PD님이 또 박병훈 배우를 데리고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제목부터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나는 일반인이다로 잡았고 어젠가 그제 올라왔는데 1시간이에요. 그렇네요. 저희 1시간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베풀이 이거야. 1시간이라니. 저는 나영석 PD가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편인데 이렇게 주변에 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다가 그 인물의 캐릭터를 탁 낚아채서 그 인물과 또 새로운 걸 만들거든요. 새로운 컨셉을 잘 뽑는 것 같아서 이것도 추나추동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편을 다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제작진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해. 다 미루고 남자 후배한테 미루고 막 이런 것도 다 노출시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박병훈 씨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저희 거 팀장 클럽? 제가 팀장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워킹하는지 궁금했어요. 현장에서 다들 하나만 이야기해도 다들 공감하고 같은 눈빛으로 서로 보고 있고 네트워킹을 그 어떤 포린 모임보다 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딱 건드려야 되는 지점이 뭔지 전 늘 궁금하거든요. 관역을 탁 맞추는 기획이 뭘까? 근데 이번에 팀장 클럽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외로운 자리인데 회사 내에서 나의 고충을 어디도 말할 수 없어. 상사한테 얘기하면 내가 팀장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팀원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그리고 옆 팀 팀장한테 얘기하자니 나의 칩으로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런 고충이 약간 팀장들끼리 모이면 서로 감정 교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본물 터지듯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답변도 너무 인상적이었어. 뭐였지? 그냥 외로운 외로운 자리를 맞다. 받아들여야 되는. 스텔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현실을 되게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팀원들 가운데 어쨌든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최소 2-3명을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팁이네요. 네. 꼭 소스는 다들 너무 극찬하셔서 저는 저- 나중에 봤는데 장면 연출의 기획이 좋았어요. 그 금명이를 결혼식장에서도 아기 때
중딩 때 막 이걸 다 보여주고 터미널에서 손 흔들 때도 갑자기 애기 얼굴이 나와 있고 울기도 우는데 이게 사람들의 이걸 어떻게 건드렸지? 딱 울 포인트를 어떻게 이렇게 탁탁 집었지? 사소하고 디테일한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디테일한 연출력과 기획 아니었을까?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많이 봤어요. 이지명. 저것도 스텔라로 사실 지금 오늘 공개할지 말지 살짝 고민했던 게 저게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다룬 책이어서 저희가 경쟁사의 이야기를 해도 되나? 약간 생각을 했는데 컨텐츠는 되게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텔라가 이렇게 1차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바로 사거든요. 저는 바로 읽고 바로 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소피가 그때 이거 거의 밤 늦게까지 3시까지 읽었어요.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고 했는데 2시간 반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밌어할 컨텐츠긴 해요. 컨텐츠 생산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되게 재밌을 책이에요. 저희는 항상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구라서 가공 없이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워딩을 넣어놨거든요. 굉장히 날 것의 컨텐츠인데 재밌었어요. 저는 저 책을 정작 다 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텔라 늘 이런 식이에요. 추천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읽긴 읽으셨는데 아니면 10페이지만 봐도 이 책 좋구나 이건 알 수 있으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본 것 같아요. 제가 추천 받을 때의 느낌은 진짜 완독하시고 다 본 다음에 추천하시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 20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낸 책이 별로 없어. 다 조금 읽다가 또 딴 책 읽고 딴 책 읽고 이러죠. 제로데이. T의 드라마? 약간 건조한 티에 건조해요. 건조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저는 솔직히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 작품 괜찮을까 했는데 이게 로버트 드니로가 시도한 첫 드라마거든요. 제작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정치물인데 사이버 공격을 받아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전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정치물인데 요즘에 좀 F스러운 드라마가 제 기준에 많이 나오거든요. 막 그러니까 힐링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한번 보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좀 건조한 거 없나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이걸 봤는데 너무 그게 잘 해소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볼게요. 저는 폭삭이 오히려 제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보고 있었는데 제스민이 추천했었죠. 아니요 저한테 스텔라는 안 좋아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약간 오기가 생긴 거야. 뭐지?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거기에서 1화에서 이미 끝났어요. 1화에서 완전 KO패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쑥쑥 봤죠. 스텔라도 볼 수 있다.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어려웠어요. 어떤 콘텐츠가 나를 깼나? 왜냐면 생각보다 저도 안 보는 거 확실하게 안 보여요. 그나마 허들을 깬 게 그냥 이 정도? 동성, BL? 그때 기획 때문에 사실 이하은 PD님 저희 인터뷰 했었으니까. 그냥 생각보다 괜찮았다. 어렵지 않았다. 저는 이거 책도 가져왔는데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책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이거 양자 물리학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양자 물리학 책인데 과학책이 아니에요. 요즘에 사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주를 보는 이유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엮여지고 이걸 보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약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도구. 소피는 약간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과학책을 되게 많이 보더라고. 저희 팀에 과학책을 보는 사람이 소피밖에 없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아 알겠어. 그 구절을 하나 말하자면 마음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내적 성찰은 최악의 탐구 도구입니다.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만나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 반대네. 내적 성찰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뭘 말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정말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디의 취향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취향일 거예요. 동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최애 콘텐츠. 이건 누구 거죠? 저예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자서전인데 다 일본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제가 느꼈는데 일본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쓰세요. 맞아요. 에세이를 많이 써요.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정말 그 고민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거든요. 내가 이걸 찍을 때 이런 관점에서 찍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성찰이 되게 많이 있고 그 안에 노트나 시나리오 작업했던 콘티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제가 방금 웃었던 이유가 반야신경을 지금 발견했어. 이게 반야심경이에요? 저는 반야심경인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걸 원문으로 읽어. 당연히 아니죠. 갑자기 필사에 발동이 걸려서 이제 그걸 하는데 요즘 필사가 또 트렌드래요. 필사 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튼 필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필사 분량이. 그냥 일을 오래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고 뭔가 일을 하다 그만하고 싶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 에세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절정의 커리어를 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커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담은 건데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솔직해서 이 책이 좋았어요. 근데 심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심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파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됐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세상을 정말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셨거든요. 그런 솔직함이 저는 진짜 좋아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지연 작가는 제 제일 친한 친구고 인사이트 있는 성격이지만 이게 너무 가까우면 약간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는 서로 조금 장난치듯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정도일 거란 몰랐는데 작년에 성과 어필하는 법에 대해서 포린의 아티클을 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고 이번에 또 마케터 클럽에도 한 번만 더 나와줘.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마케팅 어떠니? 라고 좋다고 해가지고 또 한 번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 날라와서 이 친구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은데 제가 그래도 에디터니까 글은 내가 얘보다 잘 쓰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보고 그것마저 완전히 졌다. 그리고 이현세님 책은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40을 앞둔 사람이 읽으면 좋아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30대 초반이 보면 좋을 드라마거든요. 내 삶을 어떻게 할지, 뭐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할지, 약간 이런 직업관은 어떻게 가질지 이런 건데 이 책은 4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게 40대, 50대, 60대 다 네, 있어요. 네. 진짜 좋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분도 어쨌든 저 업계에서 탑을 찍은 분이잖아요. 콘텐츠 업계의 종사자라면 읽어보면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기획하는지 매번 그런 베스트셀러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협업하는지도 어떻게 알았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선가 봤겠죠. 옛날 책이죠. 완전 옛날 책이요. 진짜 많은 문장이 남았는데 제일 이렇게 훅 됐던 문장은 천재를 만나면 비켜줘라. 왜냐면 천재를 만나서 이기려고 하면 다치거든요, 내가. 그리고 내가 그걸 포기하게 되는데 만났을 땐 비켜주고 난 내 길 가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약간 관점의 전환이긴 했어요. 끝입니까? 마지막으로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콘텐츠 찍먹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택해서 보시는지. 저는 인물인 것 같아요. 사람. 제작자든 뭐 작가든 배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병헌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이병헌 배우가 나오면 웬만큼은 작품이 괜찮겠지 이런 신뢰도? 저는 책을 고를 때는 신문에 맞아요. 신간 소개란이 생각보다 저한테 되게 유용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분야별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편식을 안 하고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2명인데 한 명 스텔라 뭐 보라고 하면 그냥 보면 되니까 좋고 한 명 책에서 저는 과감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수수료를 받아야 돼. 선우용료 유튜브 얘기 안 했다 오늘. 저희 최근에 기획 진짜 미쳤던 컨텐츠 선우용료님 유튜브 1화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공주 옷 네. 입고 그거? 네, 드레스 입고 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진짜 와 진짜 전 최근에 봤던 가장 흥미로운 컨텐츠였어요. 누군가의 인생사가 이렇게 좋은 컨셉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님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갔다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일 받는 대로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막 쫙 뜨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몸값 협상을 진짜 잘했어요. 오 맞아요. 그것도 자기 가치를 낮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멋있었어요. 너무 재밌어. 자기 연기자 아니고 직업인이다. 약간 이렇게 하시는 태도?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